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참 요즘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죠. 너무 좋죠. 예. 요즘 내가 이 집에서 산책을 쭉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이요? 울산은 도심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진 공원이 있거든. 난 거기에 강아지를 데리고 많이 산책을 하는데 울산 시민들이 과연 이 공원을 알까?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니 어떤 곳이길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룡 발자국 공원이거든. 무려 1억 2억 년 전의 백악기 시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런 공룡들의 모습들, 그런 걸 확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다. 그리고 울산은 네. 그런 공원만이 아니라 공룡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땅이거든요. 네. 바로 그것으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볼까요,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산으로 둘러싸여 산세가 좋았던 유곡 일대는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부터 울산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는 신도시 같은 느낌이 나요, 선생님. 신도시 맞아요.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인데 이게 이제 2010년대에 그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쫙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울산에도 바로 우정동, 유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개발됐고 그러면서 서울에 집중돼 있던 공공기관 12개가 울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의 골격이 완전히 갖춰졌죠. 근데 이곳이 유곡동인데 유곡이거든, 유곡. 네. 유곡이 옛날 이름은 유골이에요.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 이제 기록에 이곳의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 보통 유곡, 유골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북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골짜기, 골자가 들어간 게. 그런데 실제로 이곳은 울산에서도 굉장히 수려한 곳. 산세도 좋고 물길도 좋고 골짜기도 굉장히 좋았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유곡은 화물산, 이파산 이런 산세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태양으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많이 있죠. 또 울산에 굉장히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태화사라고. 이 태화사의 흔적이 유곡동 아래쪽에 골짜기 반탄골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유곡동은 울산에서 굉장히 오래된 동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훨씬 이전에 여기에 공룡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고 그 흔적들이 남겼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곡동에는 아주 특별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바위 곳곳에 큼지막한 발자국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공룡 발자국입니다. 와, 아니 여기 오니까 모형이 이렇게 딱 있는데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게 마치 주라기 공원 온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주라기 공원 할 때 주라기가 뭔지 알아요? 주라기, 모르겠어요, 선생님. 주라기가 네. 중생대, 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주라기라고 하는데 주라기 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어떤 시대일까? 모르겠습니다. 신생대 홀로세라고 해요. 근데 이곳은 바로 이런 모형이 왜 설치되어 있느냐면 이곳이 바로 공룡 발자국 공원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여기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때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한 80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80개 중에서도 좀 희귀한 것들이 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잘 유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 공사를 맡았던 그 주택토지공사 이쪽에서 이제 막 공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부실하게 만들었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2번인가 3번인가 이게 보수공사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의 형태가 갖춰지게 됐는데 이 공원의 크기가 문수 축구장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다양한 공룡 발자국의 모양들을 여 밑에 가서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4개의 공룡 모형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놨고 그 공룡들이 로봇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공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생대 시절 울산은 사실 공룡의 천국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공룡 발자국 하면은 고성이 딱 생각이 났는데 울산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가 봐요. 네, 울산도 유명하죠. 이제 울산만 유명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공룡 하면은 한반도 전역이 공룡 천국이었어요. 그 흔적들이 바로 강원도 땅부터 전라도 순천까지 쫙 퍼져가지고 많은 공룡들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흔히 한반도를 공룡 발자국의 천국이고 또 공룡 알의 천국이고 세계에서 드물게 공룡 똥의 하수까지 발견될 정도였다.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면 결국은 한반도 땅이라는 곳이 공룡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는 것. 사람이 살기 좋았다는 것은 공룡도 살기 좋았다는 것이고 고래도 살기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 연결의 현장들이 울산에 있고 울산은 대표적으로 대곡천 일대에서 무더기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거든.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를 조사하다가 엄청난 발견을 했거든. 또 태화강 선바위 인근에서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 발견됐거든. 그리고 이 유곡동에서 또 공룡이 발견됐거든. 또 울산은 수생 공룡이 또 발견된 특이한 지역이다. 4발로 걷는 공룡. 이것도 울산에서 그런 발자국이 발견된 특이한 곳이고 보통 공룡 발자국 하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이 미국, 영국, 그다음 남미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 많이 발견되는 것들은 대부분 뒷발자국, 앞발자국 잘 안 나와요. 그게 울산에서는 앞발자국까지 발견된 것이다. 그 정도로 울산은 공룡들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단순한 발자국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과거의 시간을 오늘날까지 이어주며 수만 년의 울산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도 막 움직이고 있고 이 공룡 모형들이 막 많은데 여기 있는 공룡 모양들은 어떤 공룡인가요? 공룡 발자국 공원에 있는 대표적인 4개의 모형 공룡은 대부분 다 큰 거예요. 아주 큰 거.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생존했던 육식 공룡이죠. 이 공룡은 길이만 해도 무려 한 10m, 12m 되고 높이가 6m 넘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굉장히 유명해요. 저걸 보고 있으면 악어가 연상되잖아요. 악어가 보통 무는 힘이 1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 1톤. 예. 근데 저 티라노사우루스는 5.7톤. 그러니까 한번 저게 물리면은 그냥 갈리는 거죠. 아스라지는 거죠. 또 이제 스테고사우루스라고 또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위에 비늘이 있는 거. 지금 공룡들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의 공룡들은 이런 도마뱀 형태에서 점점 깃털이 있는 형태로 진화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 저 공룡이 바로 초식 공룡이에요. 이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울산의 유곡동에서는 함께 발견돼요. 발자국들이.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이 국가유산으로 이곳을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공룡이 멸종됐다 아니면 아직 남아있다? 아이, 멸종됐죠, 선생님. 네,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멸종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공룡은 멸종됐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공룡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공룡 가운데 조류의 시조가 있거든요. 새. 그 조류의 시조가 여전히 살아서 현재의 새, 조류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울산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공원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그 특별함이 남다릅니다. 뒤에 보니까 이 수십 개의 발자국들이 막 보여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 보면 바로 공룡의 발자국들을 육안으로,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찍혀 있는 발자국이 무려 80개 정도 됩니다. 80개나 된다고요? 육식 공룡하고 초식 공룡. 초식 공룡 발자국 한 3개, 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육식 공룡인데 육식 공룡들이 초식 공룡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나타났다고 해요. 울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고고학계나
지질학계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바로 뭐냐면 울산 이름이 들어간 귀신고래, 그리고 울산의 이름이 들어간 공룡, 그리고 울산 사람들이 살았던 울산형 집자리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울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공룡 이름 앞에 울산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노바페스 울산엔시스, 정확하게. 이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는 스페인어로 울산에서 새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2018년에 방구대 안각화 앞에서 발견됐어요.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공룡은 수생 공룡이거든요. 물 밑에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때 문화재연구원에서 그곳을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흙으로 다 덮었어요. 특히 바로 이 유곡동의 이 지역에서는 진짜 드문 공룡의 피부 화석이 발견된, 화석이라는 건 발자국이 많아요. 아니면 죽어가지고 땅 속에서 뼈가 화석의 형태로 남는 게 많거든요. 근데 피부라는 거는 거의 드물잖아. 썩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인상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상 화석이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피부가 탈락해가지고 발자국하고 같이 화석으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드문 경우의 화석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이 유곡동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공룡이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유산인데요. 당시 생물들의 생활상이나 지금과는 다른 한반도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2억 년 전에 이렇게 큰 공룡들이 지구에 살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공룡이 이 지구에 살았다는 이야기들은 오래 전부터 전설처럼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어요. 이게 정말로 화석으로 딱 발견된 게 올해가 200년이 됐어요. 1824년 영국에서 이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됐어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오원이라는 그 동물학자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그게 발견됐느냐?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 산업혁명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연료.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잖아. 그렇죠. 땅을 파다 보니까 발견된 게 바로 공룡의 화석입니다. 그래서 그 화석을 토대로 해서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룡의 모습을 복원해가지고 전시를 했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2억 년 전부터 한 6,600만 년 전까지 1억 8천만 년 동안에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던 건 바로 공룡이었다. 공룡은 어떻게 멸종됐을까? 저희 이제 빙하기를 겪으면서 그런 썰이 있잖아요. 근데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로 이제 빙하기를 만나가지고 공룡은 다 얼어 죽었다. 네. 그러면 화석보다는 오히려 뭐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얼어 있는 공룡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건 한 마리도 안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유카탄 반도라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엄청난 그 둥근 형태의 만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7천만 년 전에 소행성이 떨어진 거죠. 이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으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태양의 빛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공룡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공룡부터 멸종이 된 거죠. 작은 생물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의 현존하는 지구의 여러 생물들로 진화를 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동물들이 빙하기 때문에 멸종됐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룡 화석은 오래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타임머신이기도 한데요. 이 흔적들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울산 공룡,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이라는 땅의 역사, 이것은 공룡과 함께 생각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왜 공룡이 울산에서 중요하냐면 울산에 사람이 살기 훨씬 전에 아주 아득한 시절에 공룡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찬란하게 살고 있었다. 이 흔적들이 지금 울산의 발자국,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화석으로 나타나거든요. 태화강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 공룡의 여러 흔적들,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사람들의 흔적으로 나타났고
또 고래의 흔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문화의 원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룡이 남긴 발자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잘 가꾸고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화석이 발견된 곳이 또 울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